지난 2011년 직장 문제로 지친 마음을 달래기 위해 필리핀으로 여행을 떠났다가 아예 정착해 살기로 마음먹었다는 서범석 씨. 그는 세부에서 여행사를 운영하며 제2의 삶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때는 세부에서 큰 회사에서 필리핀 랜드 여행사에서는 굉장히 큰 회사로 속해 있었으니까. 한국에 있는 친구들에게 종종 자신의 근황을 전해왔다는 범석 씨. 그런데 세부에서 일한 지 1년 가까이 될 무렵 언제부터인가 친구들에게 고충을 털어놓기 시작했다는 범석 씨. 연락하는 횟수가 점점 뜸해지더니 전화 자체가 안 되는 거야. 밤에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저기 범석이 실종됐다고. 그러시고 무슨 얘기야? 그랬더니 지금 실종된 지가 지금 한 좀 일주일 정도 지났다. 그때는 이제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2013년 1월 범석 씨가 실종됐다는 말에 직접 세부로 향한 가족들은 현지에서 만난 범석 씨의 여행사 직원들과 함께 전단지를 돌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범석 씨가 살던 집과 사무실 등 생활 반경을 중심으로 그를 찾아 나섰다는 가족들.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장소에서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시신 안치소였습니다. 신원 미상인 외국인 남성의 시신을 보관하고 있던 안치소에서 범석 씨 실종 전단지를 보고는 가족에게 연락을 했던 겁니다. 포르말린으로 방부 처리된 상태로 보관 중이었다는 남성의 시신. 그의 지문과 범석 씨의 지문을 비교해본 결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욱 믿기 어려운 사실은 그가 세부의 한 바다 위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는 겁니다. 엄마하고 저희가 이제 여자다 보니까 쇼크를 크게 받을 거를 생각해서 얘네들이 이제 이거를 조금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바다에 던져주라고. 그날 12시경 현지인이 바다 위를 떠다니는 시신을 발견하고는 경찰에 신고했고 이후 시신이 옮겨졌는데 그 모습이 몹시 기괴했다고 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각종 비닐 봉지와 자루로 둘러싸여 마치 신체 부위가 각각 포장된 것처럼 보였던 겁니다. 괴상한 시신의 모습만큼이나 함께 특이한 물건이 발견됐습니다. There's a rope. Yeah. They put a stone. Sinker for sinker. 흰색 자루가 시신에 매달린 상태였는데 자루 안에서 발견된 것은 뜻밖에도 여러 개의 돌덩이였다고 합니다. 필리핀 현지에서 시신에 대한 부검이 이뤄졌고 그 결과 놀라운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Cause of death of the victim of the deceased was one gunshot of the head located at the back. 뒤에서 일직선 방향으로 발사된 것으로 보이는 직경 1cm의 총알. 이것이 시신에 남은 범인의 유일한 흔적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세부에서 재기를 꿈꿨던 범석 씨. 효심 깊고 누구보다 성실했다는 그는 어쩌다 이곳에서 끔찍한 죽음을 맞게 된 걸까? 범석 씨는 어쩌면은 이들이 있어 해외 생활을 시작할 마음을 먹을 수 있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라고 그 일회 졸업생을 위주로 해서 그렇게 만나는 친한 친구들이 한 6, 7명 정도. 뭐 30대에도 계속 만나서 술 한잔 먹고 그러던 친구들이니까. 이들 중 30년 지기 세 친구의 우정은 바다 건너 필리핀에서도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필리핀에 제일 처음에 가서 여행업을 좀 성공을 했고 그때 이란 친구가 또 뒤로 들어가서 그 친구 밑에서 일을 하면서 2011년 여름 어깨 넘어 가이드 일을 접했던 범석 씨는 보라카이 지사에서 본격적으로 가이드 일을 배우게 됐고 6개월 만에 약 10여 명의 직원과 가이드가 소속되어 있는 세부 지사로 발령받게 됐다고 합니다. 이미 세부 지사에는 친구 호식 씨가 소장으로 근무 중이었는데 그곳에서 범석 씨는 공동 소장으로서의 업무를 잘 처리해 나갔다는 범석 씨는 현지 직원들과도 큰 문제 없이 잘 지냈다고 합니다. 그런 그가 처참한 시신으로 망망대해에서 발견된 이유는 뭘까? 근데 저도 그게 되게 궁금한 거거든요. 분명히 저 친구들은 알고 있을 것 같은데 범석 씨가 실종됐다는 소식이 필리핀에 도착하자마자 두 친구부터 만났다는 가족들. 같은 세부 지사에 있었던 호식제는
다행히도 범석 씨가 실종되던 날에 대해서는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범석 씨가 사라진 날은 2013년 1월 4일. 그날 범석 씨의 하루는 평소처럼 여행사 사무실이 위치한 만다웨 시티에서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당시 범석 씨와 호식 씨를 포함해 12명의 직원들이 있었다는 여행사. 그날은 여행사 소장인 호식 씨의 생일을 하루 앞두고 사무실에서는 생일 파티가 열렸다고 합니다. 호식 씨가 케이크를 자르는 모습을 당시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범석 씨. 이후 그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우리가 생일 파티를 했었거든요. 촛불 켜고 사무실에서요. 그리고 밥을 먹으러 갔어요. 이후 저녁 7시경 사무실에서 차량으로 10분 거리인 라플라프 시티의 한 식당으로 이동했다는 사람들. 그런데 친구 호식 씨는 범석 씨가 식사 도중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문자를 주고받은 것으로 기억했습니다. 범석 씨의 필리핀 여자친구였다고 합니다. 나한테 약속 있다고 먼저 간다. 저녁 8시 반경 2차 장소로 옮기려고 하자 약속이 있다며 먼저 자리를 떴다는 범석 씨. 그런데 부검 결과 범석 씨는 그날 마지막 식사 후 2시간 내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일행과 헤어진 후 얼마 되지 않아 숨졌던 겁니다. 식당에서 범석 씨가 살던 집까지의 거리는 약 7km, 차량으로는 20분 거리. 그렇다면 혹시 집에 도착한 그에게 예기치 못한 사고가 일어났던 것은 아닐까? 당시 범석 씨가 살던 곳은 조용한 주택가로 만약 이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다면 누군가는 그 일을 기억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That place is very secure. There's a security guard. When you are entering that subdivision, somebody will check and they will ask why you are here, why you are coming. If they don't know you, you will give some identification. Then you can go there inside the subdivision. So it's very secure actually. 강력 범죄가 일어날 만한 곳은 아니라는 겁니다. 게다가 범석 씨의 당시 여자친구 역시 그날 저녁 범석 씨가 집에 들어오지 않아 만나지 못했다고 증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범석 씨가 끔찍한 죽음을 맞은 곳은 대체 어디인 걸까?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시신에 남은 범인의 흔적은 없는 걸까? 전문가는 범석 씨의 시신이 유기된 방식에서 범인과 범석 씨의 관계를 추측할 만한 단서를 찾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피해자가 발견된 시신에 대한 처리 과정, 방법만 놓고 보자면 결코 발견되지 말아야 한다, 발견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라는 그런 의지나 어떤 노력이나 목표의식은 뚜렷해 보이거든요. 그의 머리에 남은 총상 역시 비슷한 사실을 말해준다고 합니다. 결박을이나 억압훈이 없어요. 아주 총알이 명확하게 흔들림 없이 아주 그 동그랗게 들어갔단 말이에요. 본인이 위협을 당한다거나 위험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뒤에서 총알을 맞았거나. 그런데 현지 경찰은 당시 범석 씨의 통신 기록에서 의아한 점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실종 당일이었던 1월 4일의 통신 기록이 존재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날 친구 호식 씨가 봤다는 범석 씨의 모습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현지에서 받은 참고인 조사에서도 범석 씨가 그날 저녁을 먹는 도중 누군가와 문자 메시지는 물론 수시로 전화를 주고받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했던 호식 씨. 왜 범석 씨의 통신 기록은 호식 씨의 주장과 다른 걸까? 당시 범석 씨는 직장에서는 물론 교민 사회에서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예외였다고 합니다. 되게 차갑고 많았어요. 서로 막 거의 안 보다시피 하고 범석이 형하고 관계가 좀 안 좋았어요. 다름 아닌 30년 직위이자 세부지사 소장으로 범석 씨와 같이 이름을 올렸던 호식 씨였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 불만은 뭐였냐면 세부는 계속 마이너스가 나간다. 돈을 못 벌고 있다 지금. 그래서 그것 때문에 범석을 그걸 보낸 거예요. 네가 가서 좀 잘 살펴봐라. 세부지사에서 계속 적자가 발생하자 마닐라 본사에서는 보라카이에서 가이드로 일하던 범석 씨를 세부지사 소장으로 발령냈던 겁니다. 그 전까지 세부지사 재정은 소장인 호식 씨 혼자 관리하고 있었던 상황. 입장에서는 불편하죠. 회사에서 딴 사람 보내서 감시하는 거니까. 당시 회사 내부 사정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한 사람은 우리에게 뜻밖의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돈이 없었고 왜 세겠어요. 흥청망청하니까 살 거 아니에요. 흥청망청이요. 근데 그러니까 회사에서 뭐 머리 아프다고 그러고 밤에 뭐 놀러다니고 하죠. 호식 씨가 그동안 회사 돈을 마음대로 쓰고 다녔다는 겁니다. 어느 날 이 사실을 알게 됐다는 범석 씨. 횡령을 범석이 오빠가 알아냈고 그 알아낸 내역을 다 회사 대표한테 보고를 했었던 거죠. 그 일로 인해 호식 씨는 직원들로부터 신뢰는 물론 소장으로서의 권한도 잃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범석 씨가 실종되기 한 달 전 누군가 사무실 금고를 파손하여 금고 속 현금 2천여만 원을 가지고 간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금고를 열 수 있는 사람은 소장을 맡고 있던 범석 씨 외에 아무도 없던 상황. 외부에서 강제로 침입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부인의 소행으로 의심됐다고 합니다. 침입한 흔적은 없고 금고는 따져 있고 이러니까 이제 범석이 형 쪽에서는 이쪽을 의심했던 거고 그래서 막 서로 의심을 하다가 그 정도가 엄청 셌어요. 친구지만 친구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이어서 금고 도난 사건으로 한동안 갈등을 겪었다는 두 사람. 한 달 뒤 호식 씨 생일 축하 파티 후 범석 씨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당시 둘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다는 주변인들의 증언에 현지 경찰은 그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Problem or company whatsoever inside the travel agency, which is also actually part of our. Unfortunately, at that time, of course, we could not hold back those people when they go back to Korea because we had no evidence yet. 혹시나 호식 씨는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걸까? 그런데 취재 도중 확인해 볼 만한 제보가 도착했습니다. 후배가 필리핀에 있는데 범석영이 누가 죽인지는 안다라고 얘기했던 친구들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린 해당 내용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범석 씨의 친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몇 해 전 우연히 만난 후배와 대화를 나누던 중 알게 됐다는 뜻밖의 얘기. 필리핀에서 활동하는 한국 출신 폭력 조직과 범석 씨의 죽음 사이에는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걸까? 해당 조직은 수원 지역의 대표적인 폭력 조직으로 당시 범죄에 연루된 조직원 일부가 세부에서 도피 생활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과 가까이 지냈다는 호식 씨. 이제 모든 의혹을 풀어줄 열쇠는 한 사람에게 있는 듯 보입니다. 바로 사건이 있던 날 밤 범석 씨와 함께 있었던 30년 지기 호식 씨입니다. 그는 우리의 인터뷰 요청을 받아줬습니다. 그는 자신을 둘러싼 소문과 의혹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형 미국에도 뭐 형이 그랬다고 막 얘기 들어가. 그래 그냥 댓글 안 했어. 범석 씨가 세부지사로 발령받은 내막은 본인도 잘 알고 있었지만 사람들이 말하는 둘 사이의 갈등은 친한 친구 사이에 있을 법한 가벼운 것이었다고 주장합니다. 범석이를 보낸 이유를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감시하러. 네,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이제 쇼핑장에서 커미션을 제가 받을 테니까 거기서 10%를 제가 만들었어. 그래서 그걸 안 했죠. 그래서 양상이 범석이 술 먹고 저 혼자 외톨이 되고 좀 싸웠죠. 싸웠다가 아침에 이제부터는 저 좀 먹어보냐? 그게 뭐지? 그것도 대박하고 이거 틀고 필리핀에서 그렇죠. 결과적으로 회사 돈을 마음대로 사용한 건 사실이지만 이 일로 두 사람이 큰 갈등을 겪은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합니다. 즉 자신에게는 범석 씨를 살해할 만한 동기가 없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에게 몇 가지 확인해야 할 사실이 남아 있습니다. 먼저
호세 씨가 그날 식당에서 목격했다는 상황이 정말 사실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가서 필리핀 아무데나 유심을 사면 제 이름 없어도 유심 몇 개나 살 수 있어요. 살 필요는 다 사요. 그냥 아무 핸드폰에 뽑아 쓸 수 있어요. 신명이 아니죠 그거는. 그래서 이 번호가 싫어요. 그럼 그거 버려버리고 다른 번호 또 유심씩 사서 끼울 수가 있어요. 당시 경찰이 조회한 휴대전화 번호가 어쩌면은 당일 범석 씨가 사용한 휴대전화 번호가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이제 개인이 자기 명의 핸드폰을 당연히 써야 되잖아요. 근데 필리핀 같은 경우에서는 그런 개념 자체가 거의 없기 때문에 기지국을 통해서 그 사람이 거기 있었는지를 통해서 이동 경로를 파악한다거나 또는 범행 현장에 있었던 수사 그 핸드폰 번호들을 다 특정해서 그 기지국 내에 있던 번호에 대한 조사를 이루어진다거나 이런 것들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대포폰 자체도 아주 만연하기 때문에. 호식 씨의 주장이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인지 확인할 수 없는 상황. 가족의 요청으로 이 재수사에 돌입한 한국 경찰은 범석 씨 사건을 어떻게 판단했을까? 서범석 씨 같은 경우에는 아무것도 없었죠. 당시 보호받았던 내용이 없었다는 건가요? 아니야, 수사를 했는데 없었다고. 발견됐다 이거밖에 없다고. 제일 중요한 부검 자료도 못 받았거든요. 사진 몇 장 받은 게 달아서 뭐 필리핀 쪽에서 뭐 태풍으로 유실이 됐다고. 2013년 11월 필리핀을 강타한 슈퍼태풍 요란다. 당시 태풍으로 부검 자료를 보관하고 있던 국가수사국 지역 사무실의 지하가 침수돼 대부분의 자료가 유실됐다는 겁니다. 만에 하나 자료가 남아있다 하더라도 별다른 수사 내용은 없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만난 수사 관계자는 추측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부에서 만났던 사람들의 기억은 달랐습니다. 당시 범석 씨가 거주하던 주택단지 안에서만 약 한 달간 수사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Place was barricaded within 1 month for investigation. Nobody can go inside. 당시 현지에서는 상당한 시간 동안 수사를 진행한 듯 보였습니다. 어쩌면 어딘가에 수사 자료가 남아있지는 않을까? 현지에서 일주일가량 당시 수사관들을 찾아 나선 끝에 우린 가까스로 한 사람을 만나게 됐고 그에게서 뜻밖의 대답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The autopsy report. Oh wow. Yes. This is the official result. Yeah. 태풍으로 원본은 유실됐지만 사본은 남아있었던 겁니다. 또한 당시 진행했던 10명의 참고인들에 대한 조서 등 추가 자료도 전달받을 수 있었습니다. It is now a national concern. Are busy, are doing everything to find out what happened and to gather evidence. We are conducting a joint investigation in their part, in their angles. We also are contributing our own in coordination with them, everybody, all law enforcement, all government agencies in Cebu. 하지만 당시 기술적인 한계와 한국인 조사에 있어 언어의 장벽에 부딪혀 수사가 쉽지만은 않았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당시 첨단 수사 시스템 부족으로 제대로 된 통신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현실이 안타까움으로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현지의 수사관 플로란트는 한국의 수사기관과 협조하여 수사를 이어나갈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I could do with the vehicular. I already have that vehicular. The time I will use my time even at night to do it, to follow up if there is information, witness or whatever that I could follow up. Just let me know. We have received this information that this in that area. I made no any temporary or close report. Only progress report. So in progress, it is going on. That's the reason why I did not close it. 그는 우리가 세부를 떠나는 날 공항까지 따라와서는 꼭 이 사건을 한국에서 공론화시켜달라는 당부의 말을 거듭 남겼습니다. 어쩌면 사건 해결에 있어 가장 필요한 것은 뛰어난 기술이나 풍부한 자원보다도 억울한 죽음을 잊지 않고 끝까지 수사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의지가 아닐까.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지난해 10월에서 올해 8월 사이 부산 서면의 스터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면접을 보러 온 여성들을 불법 업소로 유인해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정 씨와 그가 연루된 불법 업소에 대해 알고 계신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전남 여수시에서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7개월 동안 친구 안 씨와 후배 김 씨 등에게 6억 원을 빼앗고 차에 감금한 채 서로를 돌로 때리도록 해 안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이 씨에 대해 잘 알고 계신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미국 애틀란타에서 조 씨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에릭현, 이가원, 이준호, 이준현, 이현지 씨를 잘 아시는 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